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판사 이한영 8회에서는 우교훈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락으로 갔고, 한영은 강신진에게 아버지의 재판을 담당했던 황남용 대법관을 잡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강신진은 현재 사법부를 갈아치우겠다며 전홍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황남용을 대법원장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는 한편, 한영에게는 황남용의 아들 채용 비리 서류를 넘겼습니다. 즉, 난 황남용을 대법원장으로 올려볼 테니 너가 이 채용비리 서류로 법복을 벗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라, 이거였는데요. 한편 백이석과 임정식은 한영에게 강신진과 어울리지 말라고 조언했으나 한영은 강신진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로 했다며 말을 듣지 않았고, 백이석은 한영이 부패한 검사 무리에 속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여겨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다가 9회 예고편에서 한영은 해날로펌 유선철 대표에게 사법부의 백호 백이석을 사냥할 기회는 이번뿐이라며 백이석을 사냥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은 백이석을 배신하고 끌어내리자는 뜻이 아니라 해날로펌이 백이석과 친하게 지낼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의심이 많은 강신진과 김진환이 김윤혁을 통해 자신을 감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백이석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만든 거였고요. 사실 한영의 속셈은 강신진이 S그룹에서 받은 돈을 날리게 만들고 백이석을 대법원장으로 만들어 강신진의 팔다리를 하나씩 제거하는 판을 짜는 거였는데요. 그럼 9회 예고편을 미리 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강신진은 S그룹 장용원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전홍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전홍우가 결국 대법원장에서 탄핵이 되면 강신진은 황남용을 대법원장으로 올릴 생각이었는데요. 강신진은 황남용이 지금까지 한 더러운 재판 청탁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황남용의 치부를 소나기에 쥐고 그를 흔들 생각이었어요. 한영은 황남용이 대법원장이 되면 강신진의 힘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며 자금을 지원해준 S그룹은 법 위에서 놀게 될 게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1 더하기 1이 3으로 불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이가 답이라고 주장해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였죠. 이에 한영은 강신진이 S그룹에게 받은 돈을 날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을 갈아치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려 하는데요. 한영은 강신진이 청구받은 돈을 이성대 판사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신진이 황남용을 만나는 자리에 이성대 부장판사를 데리고 나갔고, 강남의 강천팰리스에 사는 황남용을 서민처럼 보이도록 강북의 서민형 아파트로 이사 보내고 중형차로 바꿔주는 작업을 이성대가 하고 있었으니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성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한영의 예상대로 이성대는 잘 세탁된 대포 통장에 S그룹에서 받은 돈들을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요. 한영은 이성대가 전생에 주식이 떨어졌다며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는 돈이 아쉬운 그가 투자 사기를 당하도록 판을 짰습니다. 가장 먼저 한영은 전생에 투자 사기로 이름을 날렸던 사기꾼을 섭외해 석정호와 함께 미라클 아시아라는 투자 회사를 가짜로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박철우가 골프장에서 이성대 부장에게 접근해 미끼를 던졌죠. 박철우는 몇 년 전에 금 투자로 100억대 사기를 쳤던 놈들이 출소하고 나서 이번에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기를 치려고 일을 벌리길래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 처음에 한 3달 동안은 이자를 따박따박 주면서 신용을 쌓다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갖다 박았을 때 돈을 갖고 튀었었다며, 어떨 땐 이놈들 사기 수법을 다 알고 있으니 딱 2달 정도 1억만 넣었다가 사기가 시작될 때 딱 회수하면 이자도 듬뿍 받고 원금 손실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농담조로 말합니다. 이에 이성대는 자신도 딱 2달만 1억 정도 넣었다가 치고 빠지면 어떨까 싶어서 투자 설명회를 찾아가는데요. 사실 이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설명회는 석정호가 호텔을 대관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준비해둔 판이었죠. 거기다가 한영은 진짜로 금 사기를 쳤던 일당 중에 출소한 사람을 섭외해서 배우부터 무대까지 완벽해 보이도록 세팅을 해두었어요.
이성대는 처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돈 1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석정호는 예상보다 빨리 이득이 생겼다며 10% 1천만 원을 이자로 바로 입금해주며 이성대가 욕심에 눈이 멀게끔 만들죠. 결국 이성대는 대포 통장 안에 있는 돈 100억을 넣어두면 한 달에 10억, 두 달이면 20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여겨 대포 통장에 있는 돈 100억 전부를 투자금으로 넣었는데요. 이후 박철호 검사가 베트남 부동산 투자 사기꾼들의 사무실을 습격하는 척한 후 사기꾼들이 도망친 것처럼 꾸미며 한영과 석정호는 강신진이 S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100억을 사기쳐서 꿀꺽 해버리죠. 한편 강신진은 이성대가 대포 통장에 100억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분노해 이성대의 머리를 향해 재떨이를 내던졌고 이성대는 이마에서 뚝뚝 피가 떨어졌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강신진은 이성대가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억을 뒤로 챙긴 건 아닌지 의심했죠. 한편 한영은 몰래 백이석을 찾아가 강신진, 장태식의 꽁꽁이를 알리며 대법원장이 되어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백이석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강신진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리죠. 한편 한영은 백이석을 대법원장으로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이성대에게 사기쳐서 뺏은 100억을 정치자금으로 써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백이석이 국회의원들과 뒷돈을 거래한다면 강신진은 의심의 눈에 부릅뜰 것이기에 그건 피해야 했죠. 또한 더러운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에 한영은 100억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해버립니다. 한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국회랑 청와대를 설득해야 했는데요. 이에 한영은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금껏 기업과 지역에서 받아먹은 돈의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낸 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백이석 법원장에게 돈 같은 거 원하지 말고 그냥 백이석을 밀어달라고 말이죠. 또한 한영은 유선철에게 황남용이 아들 채용 비리 때문에 대법원장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대신 백이석을 대법원장으로 밀어주고 나중에 백이석을 해날로폰 마음대로 요리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데요. 유선철은 청렴한 백이석이 해날로폼의 청탁 같은 걸 받아줄 리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지금까지 이한영의 말대로 되지 않은 게 없었기에 이한영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을 따로 만나 백이석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후 한영은 황남용의 아들 채용 비리를 터뜨렸는데요. 이에 강신진은 황남용의 아들이 죽으면 비판이 사라지고 동정표와 인지도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기에 황남용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위장하려고 곽순원에게 황남용 아들을 죽일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이한영이 황남용의 아들을 구하고 한영은 황남용의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대법원장으로 밀고 있는 세력이 당신을 죽이라고 한 것이라고 알려주며 당신이 채용 비리를 인정해서 아버지가 대법원장이 되지 않아야만 당신의 목숨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을 거라고 말해버려요. 그렇게 황남용의 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채용 비리를 인정했고 황남용은 대법원장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당합니다. 이후 백이석이 대법원장이 되는데요. 사전에 청문회가 열렸지만 워낙 청렴한 사람이었기에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한영이 해날로폰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 입김을 불어넣었기에 백이성은 사통과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황남용이 대법원장이 되면 대선 때 선관위원장을 박강토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강신진 또한 대법원장을 가지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